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레벨 박준 이광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 기자님, 네. 오늘은 USB래. USB요? SUV를 USB. 가지고 오셨네요. 몇 기가짜리 USB죠? 이게 아마 430기가? 이게 무려 1억 4천만 원이 넘는 USB. 그런 되셨네. 1억 4천만 원이 넘는 SUV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SUV인데 네. 보통 SUV가 아니죠. 그렇죠. 마세라티에서 최초로 만든 SUV. 그 이름하여 르반떼. 르반떼 중에서도 무슨 트림이죠? 르반떼 S. 르반떼 S. S나 혹은 또 GT 이런 게 붙으면 되게 고성능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또 르반떼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트림인 르반떼 S. 그렇다면 저희가 이 마세라티가 자사의 첫 SUV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또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가시죠. 가볼까요? Why did we build an SUV? We didn't. We built a Maserati. 르반떼 하면은 마세라티 최초의 SUV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가 가장 깊죠. 근데 이 마세라티의 SUV가 2016년에 뚝딱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3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쿠방이라는 컨셉트카를 마세라티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 쿠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쿠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쿠방인가 쿠뱅인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 당시에 쿠방의 디자인은 지금 르반떼와는 상당히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쿼트로포르테와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중간 단계 컨셉트카를 거치고, 걔도 이름이 쿠방이었어요. 네, 걔도 이름이 쿠방이었고 2016년도에 이제 양산형 르반떼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SUV에 마세라티의 특징을 그대로 박아 넣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특유의 엠블럼도 그대로 있고요. 삼주창, 거대한 삼주창 로고는 더 커졌네요. 르반떼의 옆모습, 전형적인 마세라티의 옆모습이죠. 보시면 제가 신차 출시 행사에서 르반떼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보고 생각보다 엄청 작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실을 돌아와서 재원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길이가 5m가 넘고 휠베이스는 또 3m가 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차가 작아 보였을까요? 키가 1670이었나? 하여튼 일반적인 이 정도 크기 SUV보다 키가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X5나 이런 1700이 훌쩍 넘는데 얘는 1600이 조금 넘으니까 키가 훨씬 작아서 덩치가 전체적으로 작아 보였었거든요. 근데 절대 작은 차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보시면 SUV이지만 보닛이 엄청 길어요. 그 강력한 엔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닛을 엄청 많이 길게 뽑아놨고, 이 특유의 3개의 벤트 보실 수 있고, 또 마세라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텔트 라인을 보시면 마세라티에서 만들고 있는 기블리에다가 스트롱을 딱 꽂아가지고 훅 하고 SUV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블리랑 엄청 똑같아요. 보시면 이런 텔트 라인, 그 다음에 이 창문 윈도우 그래픽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붕을 아까 엄청 많이 낮춰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아까 안에 타보면 2열의 머리 공간이 좀 손해를 본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 쿠페 같은 그런 느낌을 물씬 풍기죠. 트렁크는 역시 가격답게 자동으로 다 열리는 트렁크 용량은 약 540리터인데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 SUV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크게 넓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짐을 놔둬봐도요, 깊이가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유리가 누워있기 때문에 뭔가 큰 짐을 적재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트렁크가 이제 전자동으로 닫히긴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자동 트렁크 같은 경우는 여기 버튼이 달려있죠. 근데 여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버튼은 지금 여기 달려있거든요. 이 왼쪽 키가 작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굳이 손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이렇게 원터치 하는 것만으로도 경고음과 함께 자동으로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르반떼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에 앉았을 때 지난번 시승했던 쿼트로포르테와 거의 똑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크기부터 시작해서 계기반, 대시보드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조기, 변속기 이런 것까지 다 똑같고요.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대시보드 상단에
네. 특이하게 이런 뭐 스티치라든지 가죽 선이라든지 이런 걸 대시보드 상단에까지 이렇게 꾸며졌거든요. 하얀색 실 박음질이요? 네, 그거 보기에는 멋있죠. 엄청 멋진데요. 근데 아까 제가 네. 한 가지 꼬집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대시보드 상단의 하얀색 박음질이 앞유리에 비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정확히 눈 위치에 하얀색 실이 앞유리에 지나가서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아, 시야가 좀 방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대시보드 상단은 단순하게 만드는데 이건 좀 약간 생각을 덜하고 만드는 게 아닌가. 실내 곳곳을 살펴봐도 고급스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소재 하나하나가 다 고급스러운데요. 뭐 당연히 에르메네 질도 제냐의 실크가 들어갔고요. 네. 이번엔 발음 잘하시네요. 아우, 제가 집에 가서 어찌나 연습을 했는지 에르메네 질도 제냐. 네, 그렇고 A 필러나 뭐 B 필러 여기에는 다 뭐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갔고 천장까지 다 에르메네 질도 제냐의 실크가 낙심하지 마요. 저는 르반테 보고 아반떼라고 그랬어요. 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차값이니만큼 실내 어디를 둘러봐도 고급스러운 소재가 다 쓰였다는 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쿼트로포르테에서 꼬집었던 네. 이쪽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마감 같은 게 르반떼는 그래도 개선이 된 게 좀 보여요. 이런 데는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잠깐 제가 타서 한번 네. 발을 놓고 보니까 지난번에 쿼트로포르테가 이쪽 센터 터널 쪽이 조속 쪽으로 되게 많이 튀어나온 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쿼트로포르테처럼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 살짝. 자, 그리고 쿼트로포르테 실망스러운 점 또 하나 더 있었죠. 네. 여기 센터코스 수납 공간. 네. 그때는 맞아요. 어땠죠? 뻥 열면 진짜 지갑 하나 넣기 어려울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었죠. 너 너무 크게 웃었나? 네. 일반 때는 어떤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겉모습은 똑같이 멋있네요. 짜잔. 오, 어디? 엄청나게 깊죠. 이제야 제대로 된 수납 공간이 생겼군요. 그렇죠. 거의 네, 팔꿈치까지는 안 되더라도 팔꿈치에서 한 2, 3cm 덜 못할 정도로 깊은데요. 앞좌석은 상당히 스포츠카처럼 타이트했는데 뒷좌석에 앉으니까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뭐 넓다는 느낌, 여유롭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3m가 넘는 휠 베이스를 고려했을 때는 글쎄요, 조금 실망스러운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릎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시트를 거의 앞까지 당겼을 때 이 정도 네. 수준이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옆모습 말씀드리면서 지붕이 많이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머리 그렇죠. 공간이 어때요? 머리 공간은 제 키가 172.3 정도 되는데 네. 여기 주먹 하나를 세워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불편하거나 답답하다 뭐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SUV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공간 때문에 SUV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머리 공간이 저 정도라면 네. SUV로서의 장점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스타일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것도 마세라티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을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차가 커서 이렇게 된 것 뿐이죠. 네, 그냥 차 큰데 만들 거 다 놓고 실내 이렇게 남은 거 실내로 만들다 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쿼트로포르테에서도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죠. 이 프레임리스 도어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동 선쉐이드를 장착을 해줬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 르반 때도 어김없이 이렇게 전자동 선쉐이드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기존의 거리 방식이 아니고 이런 지지대를 심어주는 이런 독특한 방식을 차용을 했고요. 이쪽으로 내려보실래요? 제가 방금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형님 타보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대로 멈춰라. 딱 보시면 네. 도어의 그 아랫부분이 지금 종아리 이 부분까지 다 덮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리고 났을 때 이 네. 부분에 흙이 묻으면 보통 종아리가 더러워지기 십상인데 그렇죠. 그런 점을 피할 수 있겠군요. 여기 보니까 문의 도어에도 이렇게 고무 몰딩으로 이렇게 다 흡착이 되게끔 이렇게 마감을 해서 오염물이 여기에 묻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박재영 기자님, 르반테 S 본인 아래 어떤 심장이 들어있습니까? 르반테 S의 본인 아래에는 3m V6 트윈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V6? 네, V8인 줄 아셨죠? 아 이거 르반테에서 제일 상위 트림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V8점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용량 엔진은 아니지만 이 V6 트윈 터보 가속기를 장착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지 아십니까? 한 400... 이게 최고 출력이 430마력이고요. 네? 최대 토크가 무려 59.1kgm나 됩니다. 50.1. 마세라티답게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 트윈터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아까 이렇게 RPM이 지금도 지금 1700쯤 되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제가 픽당을 하면 자 이제 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RPM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RPM이 쑥
다음에 한 3,000, 4,000 이 정도 돼야 빵 반응이 보이는 걸 보면 터보렉이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트윈 터보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터보렉이 나오는 잠깐의 기다림만 지나고 나면 네. 아주 그냥 힘이 남아 돌죠. 뭐 1500에서 2000 사이에 저 RPM에서는 아무래도 반응성이 늦지만 네. 또 뭐 3000에서 4000, 5000까지 지금 3,700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반응 밟으면 지갑지갑 오면요 이렇게. 이 강력한 엔진에 물리는 변속기는 8단 G템포 자동 변속기가 장착입니다. 지난번에 탔던 쿼트로폴리오랑도 같은 구성이네요. 쿼트로폴리오요. 쿼트로포르테. 쿼트로포르테도 Z템포 8단 변속기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느끼기에는 굉장히 변속도 즉각즉각 잘 되고 부드러우면서 빠른 변속기였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여기 르반테 S에 장착된 변속기는 어떤가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군요. 지금도 보시면 스포츠보드를 제가 눌러볼게요. 네. 스포츠보드를 한 단 누르면 파워트레인이 바뀌고 두 번 누르면 에어 서스펜션까지 가담을 하죠. 네. 그래서 방을 하면 지금 방금 그 RPM 뜨는 거 보셨어요? 철컹을 하는 순간 바로거든요. 부품을 뭐 마세라티 모델들은 뭐 대부분 공유하다 보니까 이 패드 시프트도 철컹철컹하는 그 특유의 투박한 느낌. 무슨 총기를 다루는 것 같아요. 철컹철컹한. 네. 장전할 때. 스포츠 모드를 놓고 제가 시프트 다운을 하면 네. 보통 수용차들이 네. 다운을 했을 때 뭐 그 RPM은 붕 뜨지만 충격 같은 건 없거든요. 네. 지금 5단인데 좀 가속을 하다가 철컹하면 이게 철컹철컹하죠. 그렇죠. 이게 몸이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충격을 일부러 만들어줘요. 그리고 반면에 뭐 일반 모드로 돌아가면 시프트 다운을 해도 없죠. 그렇군요. 이게 모드에 따라서 변속의 태도가 달라지죠. 어우, 접지력이 타이어가 끈적끈적한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타이어 사이즈가 앞뒤로 265, 295면은 40 시리즈. 와, 무슨 스포츠카인가요? 스포츠카예요. 그리고 지금 꽤 이렇게 돌아다가도 타이어 소리가 비명이 나야 되는데 비명도 안 나거니와 또 롤링도 없어요. 맞네요. 지금 여기도 보면 보시면 롤링이 없어요. 정말 정제된 자세로 꽉 잡아주면서 돈다는 느낌이. 네. 사실 SUV는 차고 때문에 이 롤링 요잉 잡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튼튼한 하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너링을 빠르게 돌더라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얘는 어지간한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랑 붙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정도의 SUV입니다. 고속주행 안정감 한번 알아볼까요? 네. 와우. 오호. 지금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조금 넘게 지금 제가 달렸는데 제가 달려본 바에 의하면 제가 지금까지 몰아봤던 모든 SUV를 통틀어서 아니야 모든 SUV를 통틀어서 한 조건을 빼더라도 최고의 고속주행 안정감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세라티가 스포츠카 전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노하우가 이 SUV에도 그대로 녹아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전륜에 더블 리시버,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는데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딱 한마디로 딱딱한데 부드럽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타본 사람이 아니면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르반테 S를 딱 타보시면은 바로 공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딱딱한데 부드럽다는 말이 뭔지. 아까 우리 과속방지턱 넘으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꿀렁꿀렁 넘어가가지고 딱 깜짝 놀랐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칼질을 해보면 되게 스티어링 가운데 민감한 데다가 하체가 튼튼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런 하체를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느낌이 우리가 최근에 시승했던 쿼트로포르테랑 되게 비슷해요. 같은 감은 주시는 게 하체에서도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쿼트로포르테는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하나만 바뀌었는데 얘는 불이 두 개로 꺼졌다 켜졌다 하죠. 네, 두 단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노멀 모드인 상태인데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냥 일반 뭐 스와트 같아요. 되게 승차감 나긋나긋하고 매끄럽게 쫙 나가는데 여기서 자 스포츠 버튼을 한 번 누르고 두 번까지 누르면 노멀 모드일 때랑 느낌이 이렇게 노면이 좋은데도 차이가 드러나요. 엉덩이로 느껴지죠. 아주 자잘한 요철까지도 전해준다는 거. 보통 이렇게까지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 브랜드들도 많거든요. 근데 마세라티는 이 소리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뒤에 팝콘 튀기는 소리 들리시나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 페달을 이렇게 갖다가 떼면 움찔하는 느낌. 이게 그냥 노멀 모드일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차가
가속 페달의 조작에 따라서 움찔움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이 정말 차이가 커요. 그렇죠. 여기 또 연비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RC 버튼이 있잖아요. 네. 한 가지 의아한 건 이거 RC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그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 파워트레인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끄면 노멀 모드 상태에서는 무채색이거든요. 네. 그러면 스포츠를 놨을 때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빨간색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닐까요? 녹색으로 바뀌어요. 아, 뭐 에코 모드 같은데. 왜 빨간색을 안 넣었을까? 네. 그리고 또 스포츠 모드가 2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네. 1단이랑 2단이랑 또 색깔을 좀 더 다르게 해줬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마세라티 하면 또 배기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배기음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 콰트로 포르테 탔을 때 배기음으로 시즌기 끝내자 하던 이광 기자님. 네, 지금, 배기음 어떠십니까? 오. 이게 마이크에 잘 담겨야 되는데 우리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하지 않아요? 저는 제만 즐기면 됐습니다. 네. 아무튼 글쎄요, 이런 아이들링 상태라든가 아니면 뭐 기어 변속할 때 뭐 이런 터지는 소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마세라티 특유의 그 콰트로 포르테에서도 느꼈던 음색은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똑같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촬영을 한다고 뭐 배기음을 듣고도 이렇게도 해봤지만 네. 근데 글쎄요, 고 RPM 영역으로 갈수록 조금 마세라티답지 못한 배기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때 콰트로 들려줘요? 네. 뭐 안에서 들을 때 분명히 콰트로 포르테에서 느꼈던 그런 웅장함이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들었을 때는 글쎄요, 고 RPM 고속 영역으로 갔을 때는 콰트로 포르테만큼의 그런 웅장함은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나도 전혀 없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저는 박준 기자님처럼 큰 실망은 안 했는데 네. 큰 실망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큰 실망은 아니에요. 아, 그럼 똑같네요. 자, 그럼 온로드는 충분히 달려봤으니까 이번에는 오프로드를 한번 달려보죠. 물론 뭐 본격 오프로드는 아니죠, 이 정도면. 절대 아니죠. 그냥 산길인 정도지만 아까 우리가 경험했던 온로드 성능 아주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온로드에서 그 정도 성능을 내면서 오프로드까지 달릴 수 있는 차 흔치 않죠. 본격 오프로드용 SUV는 아니지만 스포츠카가 오프로드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나름 그리고 또 오프로드 모드가 있으니까 네. 차고 조절도 되고요. 차고가 지금 몇 미리 정도나 왔다 갔다 하죠? 가장 낮을 단계에서는 187mm까지. 네. 그리고 가장 높을 때는 247mm까지 높아지거든요. 화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이렇게 단단하면서 부드러울까요? 뭐 요철이 아예 안 느껴질 만큼 그게 막 부드러운 건 아닌데 느껴지긴 하는데 굉장히 거슬리지 않고 그 와중에 되게 이렇게 가전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주유를 완료를 했습니다. 아, 자, 얼마 남았어요? 헐. 왜요? 일단 연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네, 오늘 우리가 그 적상거리기 상으로 네, 차를 처음 받고 오늘 방금 기름 넣을 때 계산해 보니까 네. 정확히 360km 달렸거든요. 어우, 많이 달렸네요. 예. 360km 넣고 달리고 기름을 방금 네. 72.5리터 넣었어요. 네. 계산을 해보면 리터당 5kg가 나옵니다. 오늘 이게 공인연비가 몇 킬로죠, 얘가? 원래 복합으로? 공인연비는 복합으로 6.4km/h 나오거든요. 오늘 저희가 좀 잡아 돌리고 또 오르막길 아까 그 와인딩 코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진 찍는다고.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10만 원이 훌쩍 넘는 만땅 넣으실 때마다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점. 자, 후덜거리는 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소감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최근에 저희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를 시승을 했었죠.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저희가 마지막 멘트가 그거였죠. 세단의 탈을 쓴 스포츠카다. 근데 지금 우리가 르반떼를 타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반떼도
SUV에 탈을 쓴 스포츠카다. 마세라티가 르반떼를 처음 런칭하면서 내걸었던 광고 카피가 그거잖아요. SUV계 마세라티를 만들었다. The Maserati of SUVs. 멋지라고 그냥 만든 광고 카피가 아니라 많은 SUV가 있지만 그 가운데 마세라티의 성격을 띈 스포츠카 같은 그런 SUV를 만들었다. 마세라티 광고 카피가 정확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